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창풀을 하면서 정말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창풀 프랜차이즈 평상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명의 창업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랜 시간이 중요해요. 뚝딱 만들어서 그냥 바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스스로 쌓아온 그 브랜드 파워를 쌓았겠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운영적인 노하우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겠죠. 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가맹 사업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라는 게. 그리고 반대편에는 창업에 서툰 초보 창업자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창업을 해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를 선택을 하고요. 그동안 쌓인 브랜드 파워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급 관리받으면서 그 리스크 상쇄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그런 상생하는 구조가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리받고 공급받는 거는 물류 공급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 브랜드를 오랫동안 행해온 선배 사업가의 케어를 공급받는 거. 물류 공급이 아니고 그 브랜드를 오랫동안 행해온 그 선배 사업가의 케어를 공급받는 거. 요게 사실 프랜차이즈의 올바른 구조입니다. 케어를 공급하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인 거고, 그리고 그 케어를 그 가맹본부의 대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초보 창업자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본부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물류업체, 기자재 업체, 기물업체, 소스, 마케팅 업체, 장사에 필요한 그 모든 업체들을 초보 창업자들은 잘 모르니까 대표해서 그 본부가 조율을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계속 수정해 나가고, 조건도 수정해 나가고, 점점 더 좋은 조건을 하게끔 하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맹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같은 편이 아니라 물류업체랑 가맹 본사가 결탁해가지고 가맹점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고, 기자재 업체, 기물업체하고 또 본부하고 결탁해가지고 렌탈 사업까지 해가지고 온팡 또 뒤집어 씌우고, 소스 업체라든지 분말 업체라든지 맛 관련된 이런 업체와 본부하고 결합해가지고 또 가맹점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고 몇 배를 붙여먹고, 또 마케팅 업체랑 본부가 또 결탁해가지고 가맹점주한테 수익을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으로 삼아요. 이른바 가맹 본부와 업체들의 연합이 있는 거고, 가맹점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웃기죠? 본부하고 점주가 있고 나머지들을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본부와 업체들의 연합과 가맹점주가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본사 대표가 가맹점주 케어를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네 브랜드 파는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규 계약을 따내기 위한 그런 주체가 되고, 계약 후에는 대표의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탄생도 모르고 운영 노하우도 전혀 모르는 그 말단 직원한테 그 가맹점 관리를 맡깁니다. 오픈 프로세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했던 대로 인테리어 업체가 그냥 현장 가서 도면 짜고, 점주만의 그런 고민, 그 매장만의 고민, 동선이든 판매 방식이든 가맹점주들의 그 개인에 대한 상태에 대한 체크 없이 그냥 기계적인 오픈.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맹점 계약을 성공시키고 나면은 전리품을 나눌 생각에 업체와 본부는 끈끈해집니다. 본사 대표들은 그 업체들한테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의 영업사원이자 생명줄이 되는 거고, 기자재 기물업체의 수익원이 되는 거고, 손님을 계속 따다 주는 사람이니까 물류업체랑 소스업체의 새로운 현금 흐름이 되는 거고, 그렇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들에게 A급 고객이 되는 거예요. 개인 고객은 한 번 하면 끝이 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속해서 가맹점주를 물어다 주니까 A급 고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맹점 계약을 하면 오픈에 집중하는 거는 진짜 하급 관리직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오늘 밤 또 계약 축하 파티를 벌이는 거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영업이 잘 안 되면 또 브랜드를 바꿔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은 기존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그렇게 몰상식한 브랜드 만들었다 버리고, 없앴다 버리고. 가맹점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당 수익이 얼마가 떨어지는 거를 일단 설정해 놓고 앞뒤 다 자르고 매출이 높아야 된다. 매출 신봉자들이 돼가지고 매출만 올릴 생각을 해요. 근데 매출이 높다고 그 가맹점주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매출 높은 거에 조건을 봐야죠. 매출이 높으면 무조건 본사는 좋지만 가맹점주는 아니라고요. 지금 평상집 가맹점주와 평상집 본사 대표님과의 대화를 캡처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 달 한 2,900 정도 팔아서 950만 원 정도 남고, 로얄티로다가 96만 원 정도가 주식회사 평상집에 입금이 된 거예요. 우리가 평상집을 프랜차이즈를 하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매출이 아니었다고요. 지금은 막 매출이 100만 원 막 이런데 일매출 50만 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매출 50만 원, 월 1,500만 원 매출해도 내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가가 낮고 인건비가 낮으면 생존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항상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 계약을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미효를 살려가지고 돈을 최대한으로 아끼게 하면서 오픈을 시킨 거예요. 리모델링, VMD 작업을 해서. 우리는
본사는 물류 수익을 바라지 않았어요. 평상집에서는 물류 수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본사도 당신들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열심히 함께해서 일단 생존하고 프랜차이즈의 정당한 대가, 로열티를 달라고 한 겁니다. 고작 3%. 다른 프랜차이즈들 지금 앞뒤 다 자르고 모든 걸 공짜로, 가맹비 공짜, 뭐 교육비 공짜, 모든 걸 다 공짜로 한다고 해주고 그 뒤에 차액 가맹금이라고 부르는 평균 물류 수익 10% 이상을 보고 그 이상도 보고 원가율이 40%가 넘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평상집이 25%란 말이에요. 본사가 쓰는 물류를 공유하는 거니까 25%, 45%, 15% 차이. 요즘은 40%도 넘어가요. 평상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우리 브랜드를 이용하고 상표권도 쓸 수 있게 하고 상권 보장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맹점주가 본사가 필요할 때는 본사 대표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도 도우면서 그 대가로 로얄티로 3% 책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물류 수익을 보지 않으니까 원가율은 지금 25%를 유지했고 인건비는 직원 한 명을 써서 그 매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은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매출에도 영업이익을 950만 원을 가져간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리고 로얄티는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의 10분의 1, 96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그게 매출의 3%예요. 점주님이 900만 원 가져갈 때 본사도 90만 원을 가져가야 본사도 운영될 거 아니에요. 가맹점주가 9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못 가져가지만 본사는 900만 원 가져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많아요. 수천만 원 매출을 내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가맹점주들 얘기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가맹점주는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가맹본부는 어쨌든 점주가 일해서 나오는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을 여지없이 가져갑니다. 이러면은 제로섬 게임이 돼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게임이 돼버립니다. 이 본부와 가맹점이. 이 물류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가 결국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고정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면서 본사랑 가맹점이 같이 윈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려면 50만 원 매출에도 2명이서 일해야 되고 100만 원 매출일 때도 2명이서 일해야 되고 150만 원 매출일 때도 2명이서 일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본사랑 점주가 같이 윈윈이 되는 겁니다. 매출이 높아지면 본사도 로열티가 높아지니까 좋고 매출이 높아지면서 다른 인건비나 더 안 쓰면서 그 인건비나 그 임대료 고정한 거에서 매출이 높아지니까 점주도 좋죠. 근데 매출이 높으면 본사는 좋은데 매출이 높아지면서 인건비를 한 명 더 써야 되고 2명 더 써야 되고 늘어난 인건비 효율이 안 나오면 점주는 못 보는 겁니다. 정말 완전 유명하거나 완전히 브랜드 파워 쩌는 뭐 이런 브랜드들처럼 처음서부터 그냥 4명, 5명을 그냥 써도 그 인력 효율이 마구 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와 그런 입지에 창업하는 게 아니라면 초보 창업자들은 생존이 우선돼야 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등락이 커질수록 점주들의 고정비는 고정되면서 물류 비용은 높고 인건비 효율이 안 나게 되면 점주는 필패예요. 손해예요. 시간이 갈수록 망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그 매출로 인한 물류 수익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가맹점이 막 징징대 안 남는다고 그럼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고 망하면은 그 자리에 또 다른 점주로다 그 상권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점주가 망하게 되는 거지 브랜드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 본사 대표들이 미친 듯이 여기저기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인스타그램에 막 선수들한테 맡겨서 영업하고 그렇게 트렌드 맞춰서 가맹점 출점하고 그 출점한 감당한다고 직원 쓰고 가맹 영업 대행들에게 수수료 주고 광고비 나가고 영상 송출비 나가고 미친 듯이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결국엔 그 본사도 그 고정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늘어난 고정비는 또 어디로 가요? 가맹점전에 전가되고 이 악순환이죠. 그거를 정말 깨고 싶었습니다. 평상집은 그렇게 진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매장들의 성적이 A급짜리도 아니고 B급짜리도 아니고 C급짜리로 분류되는 권리금 1000만 원대 점포들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창풀 브랜드들이 저도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워낙에 투자금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권리금 3천만 원 이상을 준 점포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준 게 2천만 원대예요. 그만큼 초보 창업자들의 예산은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브랜드가 만약에 집객력이 있는 그런 A급 상권에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매출표 보게 되면은 강동 성내점이에요. 전 이런 4천만 원이 넘는 매출 보면은 솔직히 너무 걱정돼요. 기분은 좋죠. 근데 걱정됩니다. 애초에 지금 강동 성내점 자리는 제가 계약시킬 때도 분명히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여기는 오피스가인데도 주 5일제도 아니고 4.5일제 하는 곳이다. 그래서 주말에는 완전히 횡할 거고 주말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당부하던 곳인데 4천만 원이 넘는다. 평상시 본점도 지금 5천만 원 간신히 넘겼는데 당황스럽죠. 강동 점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와이프가 정말 만삭인 상태로 상담을 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삭인 와이프와 함께 생존을 도모하려고 하는 젊은 가정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픈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평상집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복덩이의 영향을 받는 것도 같아요. 정말 너무 다행스러워서 진짜 걱정 반 기쁨 반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 한복판에서 본사가 있는 거고 진심 어린 팀원들이 운영 관련, 시설 관련, 마케팅 관련 각각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존을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물류 수익을 매출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케어를 공급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이라는 겁니다.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소통이 없는 프랜차이즈들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적대시합니다. 서로 제로섬 게임에 서로 네가 먹으면 내가 먹고 네가 많이 먹으면 내가 죽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리를 위한 관리, 소통을 위한 소통, 방문을 위한 방문, 이 평상집 프랜차이즈 모델이 평상집이 생긴 지도 벌써 한 5년, 6년, 거의 7년 된 것 같은데 그 평상집이라는 프랜차이즈 모델이 앞으로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롤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노멀, 프랜차이즈 뉴 노멀은 창풀 프랜차이즈는 평상집 이 기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모쪼록 이 초보 창업자들의 생존에 중점을 두고 물류 수익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작은 매출에도 낮은 인건비로 버틸 수 있어야지 일단 산단 말이에요. 물류 수익을 보기 위한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BEP가 높아요. BEP가 높으면 사람을 또 써야 되고 그 목표 매출이 안 나오면 그땐 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물류 수익에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본사가 어떻게 거기를 생존을 시키면서 그 생존을 해서 나온 결과물, 그 매출로 인한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로얄티로다 가는 그러는 시대가 되어야만 건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될 겁니다. 많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지금 평상집이라고는 브랜드도 있지만 창풀 카페 오셔가지고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많은 브랜드들의 성장 과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